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4월 7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다. 필 나이팅게일. 감사스마일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운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운과 행운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무주택자분들, 특히 인서울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난 3월 27일 날 서울 최초의 도심 복합 사업 지구의 밑그림을 갖다가 그리겠다, 이 설계 공모가 완료됐습니다. 감사스마일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갖다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내용이 감사스마일 TV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 또 경기도에 있으면서 서울로 인서울을 갖다가 어떻게든 하고 싶은 분들께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날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하 도심 복합사업이라고 하는데 선도지구의 밑그림이 될 기본 설계 공모가 결과가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이 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서울 도심에 공공분양주택이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개 선도지구 중에 감사스마일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증산 4구역, 신길 2구역, 그 다음에 연신내역, 이 조금 제가 관심이 좀 들어오고, 강북지역에서 의정부라든지 양주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강북에 내가 직장이라든지 일자리 때문에 교육 때문에 서울로 인서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방학역과 쌍문역 동서측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전체 57개 후보지 중에 9개 후보지가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그래서 서울 6개, 이 서울 6개 지역을 갖다가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와 비거주의 공존, 작고 단일한 도시를 갖다가 지향을 해서 개발 콘셉트를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6개 당선작별 주요 특장점과 자세한 내용은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계 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고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기본 설계 공모 당선작 역세권 4곳과 저층 주거지 2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평구 증산 4구역하고 영등포구 신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여기도 역세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도를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 이 도심지구를 갖다 보시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서울 신길 2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수용 세대가 1326세대, 사업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됐는데, 보시면 지금 신림선 서울 지방병무청역까지는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방역도 가깝고, 더 나가서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수혜는 보라매역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신안산선, 여의도까지 가는 신안선선과 제가 보니까 신안선선과도 한 800m, 900m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이 신길 이 도심지구 분양을 갖다가 받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은평구 증산 4
구역. 그러니까 여기 원래 증산 4구역이었는데 4도심지구로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변경됐고, 보시면 지금 1블럭과 2블럭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블럭이 이 도로 쪽, 이 1블럭이고, 이 중앙에 있는 도로 사이로 해서 이쪽 2블럭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3,550세대. 물론 뭐 원주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주민 물량도 있겠지만 일반 공공 분양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블럭과 2블럭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연신내역하고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신내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연신내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불광동 319-1번지 이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한 2,500평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도심복합지구 사업이 들어갈 것 같고, 연신역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한번 찍어볼까요? 뭐 한 3번 출구까지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가깝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가장 이제 또 이제 도봉구에 있는 쌍문역하고 그 다음에 방학역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자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주 타켓이 이제 고양시 서북부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 이런 서울에 인서울할 수 있는 이런 도심 공공 주택이 지금 분양을 갖다가 곧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쌍문역 사측과 동측이 있는데 여기는 4호선 쌍문역과 정말 초초 역세권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역세권이라서 좋아 보이고, 그 위쪽으로 이제 방학역 쪽으로 이제 1호선 방학역이 있는데, 방학역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2번 출구하고도 정말 초역세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못 드리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작품명은 뭐 은평구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삼중의 조화, 도봉구 방학역 같은 경우는 주변 동네 흐름을 연결하는 마을 풍경, 그 다음에 도봉구 쌍문역 동측은 웨이브토 시티, 그 다음에 서측 같은 경우는 다층적 가로 네트워크, 그리고 은평구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오래된 미래를 담은 시룸의 마을과 도시와 공존하는 마을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 신길 2지구,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 인프라 시티로 해서 가고 싶고 걷고 싶고 살고 싶은, 보니까 해안건축 다들 아시죠? 창 3기 신도시의 설계를 맡았던 해안건축이 업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등포구 신길 2지구하고 은평구 4지구, 증산 4지구와 은평구 연신내역 이 저는 눈에 들어오고, 또 상대적으로 또 강북 쪽에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과 서측, 이왕이면 저는 주택 공급이 많은 서측을 더 제가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고, 은평구 증산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저층 주거지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여기도 거의 증산역과 명계역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깝다는 말씀 제가 또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은 은평 증산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꼭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수도권 중에서 이제 인서울을 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방송 꼭 참고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핵심 사업 내용이 결정되는 사업계획 승인 시에 주민대상 공람 및 공고를 절차를 신설을 했고, 토지 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를 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총 사업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용이라든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뭐 사업 추진 필요 비용이라든지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 비용을 갖다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처럼 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이지만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심 복합 사업의 장점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 도심 내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공공의 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역세권 내 지구하고 저층 주거지 두 지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6지역 서울 도심 공공주택 6지역 같은 경우 6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 역세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신내역부터 쌍문역 서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초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너가 만약에 복합사업 선도지구의 분양을 받길 희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는 1번으로 영등포구 신길이 1번, 그 다음에 은평구 증산이 2번, 그 다음에 연신내역이 3번 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또 제 생각과 좀 다르신 분들은 GTX-A 역이 개통되는 은평구 연신내역을 1번, 그 다음에 은평구 증산 4구역을 2번, 그 다음에 영등포구 신길을 3번으로 또 하실 수가 있고,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등포구 신길이 입지적으로 또 향후에 또 신안선선 개통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어찌됐든 간에 강북보다 강남에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먼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구별 기본 설계 공모 당선작을 지금 나왔는데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최고 층수가 49층입니다. 그리고 평수는 대충 계산해봤는데 2466평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용도가 준주거지다 보니까 용적률 650%를 받습니다. 아쉬운 거는 세대수가 400세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학역하고 그 다음에 쌍문역 동측지구 또 상당히 멋있는데 일단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방학역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8,429제곱미터고요. 용적률은 600, 그 다음에 호수는 424호, 최고 층수는 39층이고 조감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층으로 해서 조성을 갖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쌍문역 동측지구는 제가 조금 더 호수가 더 많다 그랬죠. 639세대고요. 최고 층수는 39층이고 중앙에 보니까 스카이 브릿지를 갖다 연결을 했어요. 여기는 스카이 브릿지를 안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쌍문역 서측 같은 경우, 동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쌍문역 서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이왕이면 동측보다는 서측을 하시라. 왜냐하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쌍문역 서측 지구를 갖다 저는 더 추천드린다 이야기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증산 4구역 지금 도심 복합사업지구로 지금 약간 변경돼서 이게 언제 되느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 빠르면 이제 올해 이제 뭐 보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이라든지 이주 철거가 된다고 하면 빠르면 내후년쯤에 아마 청약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산 4지구 1블럭을 좀 살펴드리면 증산동 205-3번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도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고 설명드리면 이 뒤쪽, 이쪽 증산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도로 이 뒤쪽이 증산 앞에서 말씀드렸던 1블럭이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용도는 1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300%에서 3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가 땅이 상당히 커요.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아파트는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는 40층인데 보시는 것처럼 고층과 중층, 저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증산초등학교라든지 증산중학교, 그 뒤쪽에 반홍산에서 배산 또 임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불광천도 흐르고 뒤쪽에 반홍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이 정북인데 이쪽이 동쪽이고 약간 남동쪽 방향으로 지금 땅 모양이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향과 서향, 남동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겠죠. 증산체육공원도 근처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봉산까지, 향동까지 은평터널로 연결돼가지고 또 둘레길 또 잘 되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증산 4지구의 가장 큰 메리트는 서울 상암 수세권이다. 그러니까 서울 상암 및 수색 역세권의 그런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향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암 DMC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해가지고 반사 이익을 상당히 많이 볼 그런 지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감도를 보시면 이 앞쪽으로 이게 불광천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광천인데 이게 이제 2블럭이고 이게 1블럭입니다. 그래서 1블럭, 나는 좀 조용한 걸 갖다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블럭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역하고 무조건 가까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블럭으로 들어가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5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 호수는 1블럭보다는 적습니다.
1세대로 해서 최고 층수 45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고층과 중층, 저층으로 해서 약간 혼재되어 있으면서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지금 설계를 뺐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불광천, 지금 벚꽃 불광천이 상당히 멋있었는데 최근에 내린 봄비로 해가지고 불광천 벚꽃이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불광천 벚꽃도 조망이 가능하면서 멀리 북한산까지도 조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 같은 경우는 한강 방향인데 한강도 조망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멋있게 또 설계를 갖다가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신길 2지구인데 신길동 205-136이고요. 6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3종 일반 용적률 300%, 1332세대고 최고 층수 45층인데 여기도 중층과 고층, 저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렇게 땅 모양을 갖다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갖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길 뉴타운과 인접해 있으면서 향후에 신안산선의 그런 호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의도에 있는 그런 금융 일자리까지 같이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남 쪽에서, 그다음에 서울 한강 이남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은 또 상당히 신길 뉴타운에 계시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행자 통로라든지 중앙에 이런 것들도 정말 서울, 인서울 안에 이렇게까지 스트리트로 해가지고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지구 밑그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내가 행운이 있으려면 말 그대로 로또도 내가 사야지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이신 분들 중에 인서울을 갖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갖다 꾸준하게 들으시고, 또 서울 관련해가지고 분양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앞으로 서울에 이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이제 앞으로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6지구, 그러니까 선도지구잖아요. 먼저 시작하는 선도지구 기본 설계 공모 당선작을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빠르면 정말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 초 정도나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이제 공공 분양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갖다 준비를 하고, 또 내가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또 내려 청약 관련해가지고 점수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당첨이 되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그래서 청약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은 또 1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될 수 있을 확률도 있겠지만, 거의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도심 공공주택,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거의 무주택자가 많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런 기회를 갖다가 꼭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평구 증산 4구역이라든지 4지구라든지 영등포구 신길 2지구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동일하게 이 6개 지구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일자리, 그리고 향후에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당첨되었을 때, 또 그런 5년 후, 10년 후에 그런 차이까지도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감사스마일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청약을 갖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 나는 청약 점수가 좀 낮아. 그러나 나는 공공분양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받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곳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걸 빠뜨렸는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인데 이제 설계 공모가 끝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사업 승인이 곧 될 것 같고, 이 보상은 증산 4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작년부터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보상이 이제 남아있는 보상까지도 다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 입주인데, 아마 사업 승인이 이제 나거나 아니면 보상 단계에서 아마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스마일이 오늘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지구 밑그림에 대해서 설계 공모가 완료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고양시에 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 중에 서울 공공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라는 말씀 오늘 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고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 선도지구 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아파트에 꼭 당첨되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이틀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비가 이제 그치고 햇볕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제와 그제보다 더 좋고 행복 가득한 그런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